어떤 사람은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값은 오히려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부동산과 금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는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망고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자. 화폐 수량 방정식 되겠습니다. MV는 PY,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M은 유동성이고 V는 속도, 돈이 돌아가는 속도.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10바퀴를 돌면 1000만 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돈의 양하고 돈이 돌아가는 속도의 곱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이 10채가 있고 가격이 1억이에요. 돈이 1억이 있어. 그러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10배가 되는 거죠. 1억 곱하기 10이니까 10억이 되는 거고, 여기도 가격이 1억이고 집이 10채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근데 그 어느 순간을 딱 놓고 보면, 비디오가 아니라 그 스틸컷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V는 고정이 돼 있어요. V 고정이 돼 있고, 그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돈이 돌아가는 속도는 뭐 시간을 짧게 하면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Y는 수량인데 어느 순간 딱 어느 동네를 딱 가면 집이 계속 채수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유동성은 가격이랑 등식이 된다는 거죠. M은 P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곧 유동성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에다가 적용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은 이 두 개 그래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똑같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요거는 인덱스고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똑같이 가잖아요. 너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남색으로 된 거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에요. 주택의 시가총액은 주택의 채수 곱하기 가격이죠. 시가총액은 가격하고 채수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주택의 시가총액이 빨간색이 뭐냐면 M2입니다. M2. M2랑 정확하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M2랑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가 떨어지면 되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지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돈 빌려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바보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하나도 보전이 안 되니까 돈을 꺼내가지고 막 쓰게 되는 거지. 대출도 받고 쓰기도 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랑 유동성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M2 유동성이랑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런데 제일 끝을 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리도 내려간다는데,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금리 변화에 빠르게 적용을 하는데 부동산은 조금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거의 즉각 반영이 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12개월 뒤에 가격이 떨어지더라. 전세도 비슷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물론 전세는 몇 개월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 전후에 우리도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방향이 정해져서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쵸? 예,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요거는 선생님 주택의 시가총액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파트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택 말고 빌라 말고 그 아파트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건데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이 남색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M2 통화량입니다. M2 통화량.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M2 통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2006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는 M2보다 C값이 더 많이 올랐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C값이 빠졌다가 자 보시면 긴 침체기를 벗어나서 2013년부터 서서히 C값이 오르기 시작해갖고 2021년 피크 때 M2를 따라갔다가 다시 쑥 끊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M2랑 부동산이랑 같이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M2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직선으로 거의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M2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M2는 계속 늘어나니까 거의 직선으로 계속 Y는 X제곱, Y는 AX 그래프처럼 계속 늘어나니까 M2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M2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M2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M2가 늘어나잖아요. 물론 이게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다시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려 M2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 가격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그냥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M2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M2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특히 서울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이야기할 때 사이클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M2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M2를 기준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어요. 맞나요? 이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이야기야. 시간이 갈수록 대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 사이클이 점점점 작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집은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영원히 고정되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근데 M2는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며. 그러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으면 돼야 되는데 그 버틸 수 있는 거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금리죠, 금리. 대출을 받아 사신다면 금리잖아요. 또는 대출을 안 받으면 실거주죠, 실거주. 이사 안 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리의 또 핵심은 뭐냐면 고정금리라는 거야. 고정금리로 쫙 깔아놓으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망할 일은 없는 거지. 물론 뭐 금리의 롤러코스터를 잘 타신다면 변동금리를 하면 되죠. 어쩌면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몇 년 동안은. 근데 중간에 나는 새가슴이 안 되겠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가는 거고 나는 강심장이야. 어느 정도 전망인데 그러면 변동금리로 가는 게 더 이익이겠죠.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취득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주택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 12%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12%, 13% 이렇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해가지고 집을 사서 취득세, 복비, 뭐 부대 비용 다 해가지고 뭐 15% 이상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다주택은 살아남아야 되고 이걸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채수를 줄여나가고 똘똘한 대로 가는 게 맞고요. 1주택은 더 좋은 대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죠? 무주택은 잘 고르셔가지고 이 사이클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지금 바닥이라 생각하고 더 내려가기도 어렵고 폭등을 하기도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리로 받아서 능력이 된다면, 감당이 된다면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긴 시간의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M2는 늘어나기 때문에 아래 위 폭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런 거죠.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 갔다가 5만 원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하는 사람은 10만 원 주고 산 사람이겠죠. 8만 원 주고 산 사람이고 지금 현재 5만 원보다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겠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전에 2만 원, 3만 원에 산 사람들은 10만 원이 갔다가 5만 원 되니까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지만 뭐 내가 산 가격보다는 아직도 뭐 이렇게 150% 올랐네? 괜찮아,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집을 예전에 지금 10억짜리 집을 2억, 3억에 샀는데 뭐 10억 갔다가 8억 5천 간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실고 자면 되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주택자인데 뭐 사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비주택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봤잖아요. 2020년, 2021년에 지산, 생수, 공일, OP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차오르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A가 차고 B가 차고 C가 찬다는 거지. 이게 망고쌤의 ABC 이론이잖아. 순서가 있어. 상품별로도 지역별로도 강남이 올라야 송파가 오르고 송파가 올라야 강동이 올라. 그죠? 이게 위계란 말이에요. 위계.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품 간에도 위계가 있어요. 상품 간에. 자, 아파트가 올라야 OP가 오르고 필라가 오르고 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에 물을 채우기에도 유동성이라는 물을 채우기에도 빡빡한 돈인데 그게 언제 필라까지 차겠습니까? 언제 공시가격 1억 이하까지 차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물량이 터지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런 걸 볼 때가 아니고 똘똘한 데로 갈 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당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제 물을 찰 때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자산시장은 유동성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물을 부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위에서부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이 A급지, A급 상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를 하고 있는지 B를 하고 있는지 C에 C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 파티, 계집도 오른다. 이럴 때 그걸 사는 게 아니고 그보다 조금 전에 사는 거지. 지금은 아파트 올리기에도 힘든 시기다. 이걸 꼭 잊지 마라.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